신고수목 병리학 교재 96페이지 2-2-5 곰팡이의 역할. 곰팡이는 산림 생태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림 2-5 참조. 곰팡이의 활동은 때로는 인간과 산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곰팡이는 수목과의 관계에서 부생, 기생, 공생의 관계를 갖는데 기생의 경우에 수목에 병을 일으키게 된다. 1. 부생성 곰팡이. 산림 생태계에서 곰팡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재의 구성 성분이 되는 섬유소,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분해하여 무기양분으로 변환시켜 생태계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만일 탄소의 재순환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의 공급은 2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 그러나 곰팡이와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생태계의 탄소 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곰팡이는 효소를 분비하여 목재에 축적되어 있는 섬유소와 리그닌을 분해함으로써 산림 생태계의 분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세균이 물질을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기생성 곰팡이. 산림 생태계 내에서 기생성 곰팡이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산림을 훼손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들은 엄연한 산림 생태계의 구성인자이며 물질 순환의 한 고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목이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기 이전에 곰팡이에 의해 개체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전염되어 집단 전체가 피해를 받기도 한다. 산림 생태계 내에서 이와 같은 곰팡이는 수목에 분명히 피해를 입히며 병원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기생성 곰팡이로는 궤양병균, 점무늬병균, 시드름병균, 가지마름병균, 뿌리썩은병균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는 2-2-6에서 제시되어 있다. 2-2-6 다음 챕터에 있다. 3. 공생성 곰팡이. 산림 생태계에 존재하는 곰팡이 중에는 조류와 공생하여 지이류를 형성하는 종류가 있는데, 특히 잔황균류의 곰팡이와 녹조류의 조류가 공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잔황균류의 곰팡이와 녹조류의 조류가 공생하는 경우가 많다. 숲속에서는 수목의 줄기나 밑둥에서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지닌 지이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지이류는 황무지에서 생물 천위를 시작하는 개척자로서도 유명하며 공해에 민감하여 대기 오염의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 생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수목의 뿌리에 공생하여 균건을 형성하는 것도 있다. 균건은 곰팡이가 토양 내에서 식물체 뿌리와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곰팡이와 식물체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주식물의 생장과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균건이라는 용어는 곰팡이를 의미하는 마이코스와 뿌리를 의미하는 라이조움의 두 개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복합으로서 곰팡이의 균사가 고등식물의 작은 뿌리와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한 결과로 생성되는 구조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균건을 형성하는 곰팡이를
균근균이라고 한다. 균근과 관련된 보고로는 1842년에 비타디니가 처음으로 수목의 뿌리 둘레에서 두꺼운 곰팡이 균사청을 관찰하고 이것 때문에 뿌리가 번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균근은 하티거가 침엽수에서 처음 보고하였지만 그 당시 균근의 기능에 대한 묘사는 없었다. 또 다른 독일인 프랭크는 1885년에 임지에서 수목의 생장과 곰팡이의 생장에 미치는 균근의 영향에 대해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후 스웨덴, 폴란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산림 수목의 균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곰팡이와 뿌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임업과 농업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실제 적용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지고 있다. 1. 생태적 기능. 균근은 수목과 곰팡이 모두에게 생리적, 생태적 이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여러 임지 내의 토양에 곰팡이 공생균이 없는 상태에서 묘목을 식재한 경우 활착이 모두 실패하였다.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필리핀, 자바, 미국 중부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침엽수 식재를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대부분의 공생 곰팡이는 살아있는 수목에 어느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순수 배지 배양에서는 잘 생장하지 않는다. 균근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산림 수종을 포함하는 현화 식물의 95% 정도에서 나타나며 특히 난촉과 철쭉과 건전식물체, 침엽 수종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200여 개 식물과 중에서 단지 14개 과에 속하는 식물만 비균건성 식물이다. 균근은 뿌리의 흡수 면적을 증가시켜 양분의 흡수, 특히 인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수목의 생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병원성 또는 부생성 미생물에 의한 침입으로부터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여기 9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특히 인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문제 나올 때 칼륨이라고 K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형태 균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뿌리는 보통 2차 생장을 하지 않고 근관은 뿌리 골무, 루트캡, 밑에 뾰족한 거, 뿌리 밑에 그림에 근관이 없는 잔뿌리로서 침엽수종의 총 뿌리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침엽수의 뿌리는 긴 뿌리와 짧은 잔뿌리로 구분되며 잔뿌리가 원칙적으로 균근 형성에 관여한다. 침엽수에서 균근성 곰팡이가 침입하면 뿌리는 부풀게 되며 소나무가에서는 분지가 많이 되고 곰팡이 조직 때문에 색깔을 띠게 된다. 속시식물, 피자식물, 속시식물의 뿌리는 침엽수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피가 증가하거나 분지되지는 않는다. 피자식물은 침엽수 뿌리와 같이 부피가 증가하거나 분지되지는 않는다. 3. 분류. 균근은 곰팡이와 뿌리세포의 물리적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A. 내생균근. 균사체는 원칙적으로 기주의 뿌리, 피청세포 내에 존재하며 두꺼운 균사층을 형성하지 않는다. 세포 내의 균사는 일정 기간 동안 생장하고 나서 없어지거나 기주에 의해서 분해된다. 내생균근은 균근성 곰팡이, 균사의 격벽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중요한 형태로 구분된다. 격벽이 없는 군사를 지닌 VA 내생균근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토양의 서식처에 발견된다. 온대성 수목, 특히 단풍나무, 히말라야 산목, 삼나무, 열대성 목재 수목, 관상식물 등은 VA 균근을 형성한다.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칼리나무 등은 외생균근과 내생균근 모두 형성한다.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칼리나무는 외생균근, 내생균근 모두 형성한다. 내생균근을 형성하는 격벽이 없는 곰팡이는 접합균문에 속하는 아클로스포로아, 엔도곤, 엔테로포스포라, 기가스포라, 글로머스, 스컬러로시스티스, 스커틸로스포라 등에 속하는 곰팡이이다. 이들 곰팡이는 진정한 포자를 형성하지 않지만 일부는 검은색의 큰 후벽 포자를 형성한다. 후벽 포자는 뿌리 내, 뿌리 표면 또는 토양 내에 자유롭게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월동구조체로 작용하여 이듬해 전염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VA 곰팡이도 아직까지 접합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알려진 바 없으나 일부 곰팡이는 비접합성 포자를 형성하고 다른 속에 속하는 곰팡이는 후벽 포자를 형성한다. 곰팡이 균사는 뿌리세포 속으로 침입하지만 뿌리 외부로는 뚜렷한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VA라는 이름은 뿌리 피청세포 내에 형성되는 구조체인 구형의 베시클과 분지된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체인 아뷰스큘에서 유래하며 베시클은 항상 지질로 가득 차 있고 저장과 정식에 관여하는 구조체이며 아뷰스큘은 주로 식물체와 곰팡이의 양분 교환을 하고 짧은 시간만 존재하는 구조체이다. 그림 2-6 참조. VA 균근은 산림 수종 중에 주로 컨테이너 묘목을 생산하는데 균근균 인공 접종함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VA 균근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합성 배지에서 배양할 수 없으므로 곰팡이가 존재하는 토양이나 포자를 수확한 후 인공 접종에 사용한다. 그림 2-6에 뿌리세포 내의 형성된 내생균근의 형태적 특징 아뷰스쿨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격벽이 있는 균사를 지닌 것에는 난초형과 철쭉형 두 종류가 있다. 난초형은 난초목에 한정되어 있고 가장 복잡한 공생관계 중의 하나이다. 철쭉형의 균근은 아부토이드 타입 또는 에리코드 타입이다.
아뷰토드 타입의 이 균건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북아메리카산 철쭉, 월큘나무, 진달래, 가울쉐리아, 레우코토에 산앵도나무 등 몇 속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동정된 균건 곰팡이 중에서 아마니티아, 크로니티루스, 볼테우스 속의 곰팡이가 아부토이드 공생체로 알려져 있다. 페지질라 아리세가 에리코드 타입의 균건을 형성하는 곰팡이로 동정되어 인위적으로 균건을 형성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는 유일한 곰팡이이다. B. 외생균건. 조금 전까지는 내생균건이었고, 외생균건은 온대지역의 산림 수목, 특히 소나무과 참나무과 자작나무, 피나무과 버드나무과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형성되며 일부 진달래과, 콩과, 도금양과, 장미과 등 2000여 종 이상의 목본식물이 포함된다. 유건은 두께가 60 마이크로미터에 달하고 두꺼운 균사층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림 2-7 참조. 그림 2-7은 외생균건이 형성된 소나무 뿌리 A 왼쪽과 근건 형성이 안 된 뿌리. 그림 밑에 외생균건이 형성된 소나무 뿌리는 Y자형으로 분지되며 그림 2-8 Y자형으로 이렇게 분지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를 침입하는 곰팡이 균사가 외부의 피층 조직에 풍부하고 때로는 피층 세포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포 사이, 세포 간극에 존재하는 균사에 의해 형성되는 거물망, 그 모양을 하티그망이라고 한다. 그림 2-9 참조. 그림 2-9는 감염된 뿌리의 세포 사이에 형성된 거물망 모양의 하티그망 100페이지 그림 위에 세 번째 줄. 내생균건과 달리 균사가 세포 내로 침입하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균건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고 수개월, 길어야 3년 정도 유지된다. 외생균건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우선 담자균문에 속하는 아마니타 볼레투스, 헤베로마, 라카리아, 락테어리어스. 아, 진짜. 피슬리서스, 라이조우포건, 러슬라, 스클리어르드마, 실러스, 르티코알 트리콜로마. 겁나게 어렵네. 속과 잔항균문에 속하는 시너코금, 트유브 속에 속하며 어떤 곰팡이 종은 특별한 종의 수목에만 특이적으로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수실러스, 그레빌리,
S 카브시퍼스와 는 낙엽송하고만 균근 형성을 하는데 반해 모래버섯은 피누스 14종과 균근을 형성하며 셀라프로 트레스트리스는 21종과 균근을 형성한다. 시노코컴 그레너폼은 가장 흔하게 분포되는 균근 곰팡이이며 최소한 154종의 목본 식물과 균근을 형성한다. 소나무류에는 라카리어, 라카트, 시 그레너폼, 슐러스, 브르바입스, 루코우펙실러스, 시어리 엘러스, 바닷 피세이이너가 균근을 형성한다. 버지니아 소나무, 피누스 버지니아에는 광대버섯 속, 거물버섯 속, 우단버섯 속, 무당버섯 속과 알버섯 속이 균근을 형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같은 수목에 중복하여 균근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한 그루의 소나무 묘목에 7종의 다른 균근 곰팡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모래밭 버섯은 수목과 컨테이너 목표장에서 널리 사용된 최초의 외생균근 곰팡이다. C. 내외생균근. 내외생균근은 앞에서 언급한 내생균근과 외생균근의 중간적인 균근이다. 이 균근은 피청세포 내의 세포에 침입한 균사와 하티그넷을 동시에 형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두꺼운 균사층이 형성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의 균근은 균사층이 듬성듬성하거나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러 묘목에서 내외생균근이 많이 형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 밝혀졌는데 내외생균근은 일반적으로 뿌리털이 없고 부풀지 않는다. 하티그넷을 형성하거나 세포 내로 침입하는 곰팡이의 생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미경, 검경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균근은 활려수뿐만 아니라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가뭄비나무 등의 침엽수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내외생균근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잔황균문에 속한다. 잔황균문에 속한다. 101페이지 2-2-6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에 요거는 쉬었다가 좀 이따가